내리. 오늘이 힘쓰죠? 안녕하세요. 옥내 시험리 막내 며느리입니다. 구독자 4,000명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4,000명이 됐는데 얼굴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며느리가 얼굴을 공개하기에는 너무 자신감이 없고요. 지금 며느리 옥내 시험리 막내 아들이 촬영을 해주고 계시는데 옥내 시험리 막내 아드님이 제안한 게 있어요. 뭘 제안했냐면 뭐라고요?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 뭐가 궁금하십니까 아드님? 아, 시어머니랑 유튜브 끼는 게 재밌습니까? 시어머니랑요? 제가 지금 유튜브 상에서 시어머니 집을 찾아가고 잘 찾아가고 솔직히 재밌을 것 같습니까?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전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왜 재미가 없겠습니까? 엄마가 약간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제가 아드님 감사합니다. 역시 아드님 감사합니다. 제 어머님이랑 유튜브 하는 게 좋냐 그런 질문을 아드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진짜 솔직한 100% 솔직한 며느리 속마음을 말해도 됩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말하십시오. 진짜 방송에 나가도 됩니까? 말하세요. 진짜로요? 그러면 다음 편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솔직히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시어머니 속마음을 알아보는 그 다음 방송은 그거를 한번 어머니한테 여쭤보시고, 요번 방송은 그럼 며느리의 속마음을 솔직히 거짓 없이 솔직히 말할 테니까 댓글 악플 달려도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가겠습니다. 남편분이 진짜 솔직한 걸 원하시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을 진짜 그 자신 있으십니까? 그 시댁 식구들의 방송을 보면 지금 난리가 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까?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저희가 진짜 솔직한 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진짜 솔직하겠습니다. 구독자 4,000명이 됐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치만 제가 가식적으로 방송을 할 수 없고,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진짜 사이가 좋은가? 저렇게 시어머니가 욕을 해도 기분이 안 나쁜가?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일을 안 하는데 저게 사이가 유지가 될까? 그거는 이제 시어머니한테 아드님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제가 어머님이랑 촬영하고 어머님을 찾아가면서 시어머니가 좋냐는 질문에 솔직히 아드님이 며느리한테 잘해주셨습니까? 얘기하십시오. 제가 여기 친정에서 4시간 거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경기도에서만 27년을 살았어요. 이곳에 시골이라는 곳에 처음 온 거예요. 근데 친구도 없지, 친정하고 1시간 거리면은 버스라도 타고 제가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이제 남편 올 시간에 퇴근할 시간에 또 와 있고, 그게 가능한데 왕복 8시간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친정을 갈 수가 없고 친구도 아예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만 믿고 온 이 전라도에 4시간 거리 처음으로 이동을 한 이 곳에서 결혼을 하면 잘해주겠다, 자기가 항상 챙겨주겠다, 그게 어느 순간 없어졌냐면, 제가 어느 순간 포기했냐면 결혼하고 딱 한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아, 나는 혼자구나. 혼자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해야 되는구나. 시어머니한테는 한 번씩 전화를 했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술을 먹고요, 집에를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남자가 다 술 먹고 그러는 거지, 그거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술만 먹었습니까? 술만 먹은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술 먹으면 며칠을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님은 한 번도 시댁에서 며느리 편을 들어준 적도 없고, 이놈은 남편은 맨날 나가갖고 전라도에서 부인을 흉보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이 며느리가요, 여기는 시골이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저는 여기가 고향이 아닌데요, 남편 내쫓았다며, 남편이 내쫓아서 바깥에서 술을 먹고 다녀, 왜 남편을 그렇게 쥐잡으시다고. 저는 남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쥐잡듯이 잡겠습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는 진짜 시어머니도 제 며느리 지금 나이에 혼자 되셔서 아들 셋을 키웠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고, 며느리가 여기 고향이 아니니까 한 번이라도 아들이 그러면은 찾아갈 분이 시어머니밖에 없고 친정엄마한테 속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면은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해서 제가 시댁은 그냥 속 얘기를 안 하는 곳이구나 하고 마음이 차단이 됐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되게 남편이 잘해주니까 시어머니 집에 찾아간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오해십니다. 남편한테 한 번도 남편이 잘해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3가지만 남편분한테 섭섭한 거 4가지만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자궁 경부가 잘 짧아서 아이를 2번 유산해갖고, 대학병원 전대병원에서 이렇게 아이가 쏟아지지 않게 묶어서 수술해서 아이를 10개월 만에 이렇게 출산하는, 제왕절개를 해서 출산하는 수술을 했었는데요. 제왕절개라는 건 수술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남편은 운전을 못 하십니다. 겁이 많아갖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운전을 안 해서 그나마 음주운전으로 안 걸려 들어갔다. 그거에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삽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운전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출산의 날짜는 병원에서 정해주셨는데 이 아버지가 안 계신 겁니다. 왜 안 계셨겠냐? 또 술 드시고 어디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아버지가 있어야 수술을 들어간다 해서 보호자를 끝까지 데려오라 그래갖고 수술, 애 출산할 때 필요한 산모가 필요한 거 물건 다 챙겨서 차에 실어놓고 결국에는 술 취한 남편을 데리고 가서 동의서를 써갖고 수술을 첫째, 둘째 했습니다. 세 번째 섭섭한 거 제가 요로결석이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팠어요. 진짜로 출산하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그래서 막 때로로 고르고 있는데요. 제가 남편한테 너무 아프니까 119 좀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날은 집에 계셨습니다. 저보고 취했으니까 가스하면서 먹고 자면 된다고 등을 두드려줬는데 거기서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9를 안 벌려줘갖고요. 핸들을 잡고 병원까지 가갖고 응급실에 가서 진통제를 놔달라 그래갖고요. 결국에는 그 병원에서 무슨 말을 들었냐면요. 이거 저 카메라 잘 충격 먹으셨어요? 충격 먹으셨어요? 카메라 잘 들고 계십시오! 그 병원에서 무슨 말을 들었냐면요. 이 요로결석인데 출산하는 것보다 더 아픈데 어떻게 차를 끌고 왔냐는 거예요, 이 새벽에요. 그래서 다음날 입원해서 요로결석도 친정엄마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또 4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그거 요로결석을 깨야 된다고 해갖고 저 혼자 하고 저 혼자 또 차를 끌고 왔고 그게 세 번째 섭섭했고요. 요번에 최근에 섭섭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진짜 어렸을 때 제가 항상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시골 경험을 하게끔 해주신 거는 외할머니밖에 없으신데 이제 저는 시어머니가 요번에 뇌동맥 수술로 이제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 더욱 더 찾아뵈야 되겠다. 근데 시어머니도 이제 칠순이 오셨고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칠순잔치 준비는 다 해놨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친정엄마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아이 둘을 데리고 제가 운전해서 셋이 우리 할머니 이제 장례식을 찾아갔는데요. 이제 친정 식구들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 고맙게도 이제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니까 요번에 어머님 칠순에 참여해서 어머님을 아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여기는 네가 하루 정도만 참석하면 됐고 시어머니한테 정말 그렇게 고생만 하셨던 그 어머님한테 우리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네가 가서 전해드려라. 거기까지 시집간 이유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아이들하고 셋이 할머니 장례를 하루만 참석하고 이 담양으로 오고 있는데요. 이제 식당이랑 다 예약을 해놓고 음식도 다 준비를 해놨고 했는데 딱 도착하니까 정말 이 남편이 요번에 정말 어떻게 하셨냐면 술 취해서 어머니 자기 엄마 칠순에 친척들 다 있는 데서 술 많이 드시고 칠순을 참석을 해주셨는데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댁 식구들이 다 거기서 했던 말이 다 하지는 않았는데 몇 번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여기까지 이제 운전하고 왕복하고 그래도 어머님 칠순에 참석하려고 할머니 장례식도 못 보고 왔구나. 그래서 우시는 줄 알았는데 이 술 취한 아들이 불쌍하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거기서 시댁 어떤 친척들이 우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제 유튜브에서 할 말 다 한다, 할 말 다 하는 며느리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많이 좀 말을 안 하고
그냥 집에 오는 편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근데 아들은 술 취해서 어머니 칠순 때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그 식구들이 머리를 쓰다듬고 친척들이 우시는데, 저는 한 집은 장례가 치러졌고 한 집은 이제 경사가 났는데, 왜 이게 진짜 만약에 며느리가 딸 같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같으면 이렇게 섭섭하지가 않은 사이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날 누워있는 아들도 미웠지만 거기에서 왕복 8시간이죠. 장례식에 갔다가 한 시간도 못 자고 다시 어머니 칠순을 사진을 찍어드리고 하려고 4시간을 달려서 왔는데, 아들은 술 취해서 누워있고 그 아들 불쌍하다고 머리를 쓰다보면서 울고 있고, 4시간 달려서 온 며느리는 사진을 찍으면서 그 와중에도 웃고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사진을 찍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딱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가 될 수 없고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다.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시어머니랑 유튜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잘 찍으십시오. 왜 점점 카메라가 내려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느리가 속상했겠습니까, 아드님? 네. 속상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저는 시어머니한테 정말 잘해드리고 싶고 남편한테도 잘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찍 혼자 되셨고 이렇게 아들을 잘 키워주셔갖고 진짜 하나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어머님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잘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 결혼하면은 요즘 시대는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들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한테 효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은 며느리한테 효도를 강요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근데 시댁 식구들도 아들이 와서 누워있는 거는 괜찮은데 며느리가 와서 누워있고 TV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또 사이들은 처가댁 가서 누워있잖아요.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들은 결혼하면 편하고 여자들은 결혼하면은 일이 많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든 겁니다. 근데 솔직히 아드님, 어머님 집에 가갖고 1년에 제일 길게 앉아있을 때가 몇 번입니까? 얘기해보십시오. 10분. 왜? 10분 앉아있어요. 명절 때가 제일 길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며느리는요, 한 5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앉아있어도요, 아들은 와서 10분 앉아있다가도 착한 아들이고요, 며느리는 7시간 앉아있다가 가도 일을 안 하고 일을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뭐 했냐 잘 해드리려고 해도 욕이 많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거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다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시어머니라고 인정하고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인정하고 그러는 순간, 아, 어머님은 아들을 더 걱정하시겠지, 섭섭하면 안 된다 하는 순간 사이가 엄청 좋아집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어머니 나이에 혼자 되고 아들을 키웠다고 하면 저도 아들 걱정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을 100% 이해하고 어머님한테 더욱 잘해드리고 싶고, 어머님이 욕해도 기분 안 나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며느리가 수다 떨어도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유튜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아드님 감사합니다. 여전까지 며느리한테 잘해주셔서 15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드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해주시고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항상 댓글 처음부터 계속 남겨주시고 항상 영상 올라올 때마다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옥내 시어머니랑 투닥투닥 하면서 열심히 한번 일상을 계속 남겨보겠습니다. 며느리는 12년째 식당 일을 하고 식당 일을 다니고 있고요. 지금 잠깐 쉬는 시간마다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촬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저희 유튜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머님이 뇌동맥이 걸리셔갖고 병원에서 자주 가봐야 된다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 하면서 어머니 집에 갔는데 오래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장하려고 유튜브에 저장 비공개로 하다가 자식들도 어머니가 나중에 안 계시면 어머니 일상,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구나, 그걸 자식들도 다 공유하면서 보면 좋겠다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많아지실지도 몰랐고 이렇게 사랑해 주실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남편이 자기 얘기가 잡아왔다고 자랑하라 그래갖고요, 지금 여기에 올려놨는데 참 진짜 우리 남편분하고 저하고 수준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쏘가리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술 먹으면서 쏘가리 잡으러 다니는 게 취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결혼 생활과 여전까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을 망신 줬습니다. 감사합니다.